마켓 인사이트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마켓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라도 리뷰를 한번 해보고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또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용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사이트라고 하는 뭐 내부를 바라보다 인과 사이트라는 게 결합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그 용어 자체에 통찰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 인사이트 그러면 시장을 통찰하는 의미, 통찰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통찰이라는 말이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또는 그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들처럼 일단 기둥 초록색 기둥 뒤에 A와 B라는 블럭이 있는데 저 A와 B의 블럭은 색깔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달라 보이잖아요. 하지만 몇 가지 기능을 좀 써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똑같은 구조에서 이제 노이즈를 치는 거죠. 저 초록색 기둥 뒤에 있기 때문에 저게 뭔가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와 B의 글자 색만 다르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물론 다른 블럭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 블럭만에 한해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검증해 보고 싶다면 이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그림판에서 지우개로 지워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나올 겁니다. 밖에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누구나 왼쪽의 그림을 보고는 A와 B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조금 깊게 필요 없는 노이즈들을 좀 정돈하다 보면 이게 같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모퉁이만 보고 네 개의 블록 사각형이 있으니까 네 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위쪽에 패턴을 봤더니 공간이 세 개가 있고 블럭이 세 개밖에 되지 않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세 개, 한쪽에서는 네 개. 하지만 그림을 잘 보면 엉켜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땐, 세 개, 네 개, 그러네, 뭐가 다르네? 왜 다르지? 라고 보고 선을 연결해 보면, 이거는 착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우측 상단에 보면, 뭐가 보여요? 라고 하면, 언뜻, 음, 트럼펫 부는 남자? 또는, 여자 얼굴 있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보이냐에 따라 이걸 음각으로 보냐, 양각으로 보냐 차이처럼 인사이트는 내가 얼마나 깊게 잘 알고 있느냐를 보는 그 기준점 또는 그 베이스 또는 그 역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 인사이트는 막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치하는 게 좋을까? 어떤 부분들이 음, 사건의 확산 또는 사건의 진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좌측의 그림을 보면, 좌측 사진을 보면 어떤 남자가 새끼 곰을 들고 되게 사냥한 것 같은 느낌, 즐거워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미곰이 막 뛰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행복한 게 저 잠깐의 찰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혹여 저걸 이제 동영상처럼 시간을 가지고 조금 늙혀봤더니 조련사였다. 그래서 저 뒤에 곰이 뭐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렇게 뛰어올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행복이 끝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좀 지켜보면 또 상황을 보면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측의 그림처럼 댐에 이제 구멍이 뚫렸을 때 어, 손가락으로 댐 구멍을 막아서 마을을 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냥 막 손가락만 막아서 될 일이면 다행인데
손가락 하나 막는다고 그 부분이 메워지느냐. 뭐 이제 크랙이 점점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저 과정 안에 이게 어디에서 새고 있구나. 새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거나, 저 아이 한 명이 참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마을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이 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 저 아이로 인해서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켓 인사이트라는 것들은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보를 연결해서 데이터에 의미 연결이 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인포메이션 중에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상황들 또 실행력이 실어지면 난리지라고 하고 그 난리지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가르쳐주고 배포해주게 되면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마켓 인사이트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 거기 난리지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런 증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간의 의미만, 정보만 연결한 거니까, 의미는 있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다면, 실행하지 못하면 마켓 인사이트는 그죠? 그냥 예측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켓 인사이트 통해서 그래서 how to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어, 의지치고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마켓 인사이트에서는 도대체 뭘 해봐야 되는가? 마켓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은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뭘 불편해 하는지, 또 기존에 불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어, 활용하고 있었는지 또는 대처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마켓 인사이트는 고객을 얼마나 관찰을 잘 하느냐, 또 관찰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랑 연결해서 저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그런 발생 이유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마켓 인사이트의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큰 얘기를 한번 해보면, 국민 경제, 국가 경제, 뭐 국제 경제,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한 국민이, 나의 가계 생활, 나의 수익과 지출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수입과 국가의 지출, 수입과 수출?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경제라는 걸 이루는 체계를 보면 만들어지는 곳, 또 구매하는 곳, 만든 것들을 어떻게 구매하려고 하는 쪽까지 전달하는가, 전달하는 자, 또 전달하려면 뭐 만남의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통 이제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켓 인사이트 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건 공급에 대한 내용, 구매력에 대한 내용, 물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이 불법적 시장이냐, 합법적 시장이냐, 권장 시장이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마켓이라는 곳 안에 의외로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만 딱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국가 간에도 비슷한 관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사태냐 전쟁이냐 하는 화두들이 있을 텐데 그 둘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싸움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항공권
항공으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에 위험도가 있으면, 로켓이 지나다니고 미사일이 지나다니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쟁 때문에 이렇게 우회하는 과정이 생겨서 물류비가 좀 많이 들고 있고, 이스라엘과 싸움 때문에 거기도 해상 물류 이슈가 좀 있으니까요. 걸림돌이 있고, 또 금융의 이슈도 조금씩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또는 기업이 어떤 부분을 대처할 수 있을까? 또 대안으로 뭐 최적의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음, 하고 싶어요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찰력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쭉 깊게 쳐다볼 수 있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전체 마켓 인사이트를 대변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적 용어 안에서도 뭐 다양하죠. 요즘 음, 마켓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하면 공급망하고도 연결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요소수 때문에 트럭들이 한번 멈췄던 기억 나실 거고요. 코로나 백신 모자라서 줄 서서 미리미리 또 그것도 선착순 뭐 고령 대상으로 이렇게 막 좀 선별적으로 했던 기억도 나잖아요. 뭐 그게 잠깐이었지만 매우 불안한 시기가 존재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체험해 보셨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버퍼 양만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뭐 멕시코 이런 곳 안에서는 벌써 이렇게 편향이 돼 있는 또는 모자라 있는 상황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는 또 줄을 서도 배급을 못 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곳들이 꽤 많은데 그런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비즈니스 개념으로 보면 그냥 무작정 나눠줄 순 없다. 그것도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선순위 외에도 우리한테 수익성이라는 걸 담보하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요 사이에서 괴리들, 어, 착한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둘을 물어보신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대답하기 뭐해요. 그건 기업의 입장이고 국가의 입장이고 경제 상황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착한 게 옳은 걸 수는 있어요. 근데 경영은 옳은 것이 꼭 좋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켓 인사이트를 볼 때 통찰은 보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요즘 공급망 이슈들, 앞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말씀드렸고, 뭐, 가자지구, 또는 뭐, 요즘 이스라엘 전쟁 살짝살짝 나오고 있는 거, 뭐, 북유럽 쪽의 분쟁, 러시아와, 어, 미국과의 갈등, 또는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 한국과 북한의 갈등, 뭐 한국과 일본의 갈등, 뭐 기본적으로 갈등 요소가 많죠, 국가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나 너한테 안 팔아. 이런 구조가 된다면 넌 안 줘. 이 한때 어, 일본과 한국이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음, 난방유 공급하는 것들도 난 너네한테는 안 팔아.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제 겨울이 막 지나가곤 있지만 굉장히 추운 시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던 상황이었지만 뭐 난방유를 밸브로 잠가버리니까 이제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프리카도 뭐 항상 행복하진 않을 테니까 그쪽에서도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대응이 됐다고 하지만 시작되는 곳이 아프리카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만남이 적으니까 그나마 좀 속도가 늦었지만 이제 뭐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막 해외여행을 가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청정 지역에 복윤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면역 상황이 아닌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음, 도미노처럼 우리한테 영향이 올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들. 물론 대비가 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원의 우선 배치가 음, 사고가 안 터지면 보험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료만 계속 나가면 너무 아깝죠.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달콤한지는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다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급망이나 이런 체계 안에서 대비한다는 게 머릿속으로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또 잉여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게 경영이나 국가 경영, 경제 안에서 늘 고민되는 화두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경영이라는 과정을 기업의 베이스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가 베이스예요. 뭐 비영리 조직도 있긴 합니다만 비영리라 해도 기본적인 가장 노멀한 최소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전이 되잖아요. 오퍼레이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게 돼 있고 또 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꼭 해야 하는 건가? 할 수도 있는 건가? 요 차이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영의 가장 꼭 드라마틱한 의사결정은 뭐냐는 포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모든 걸 다 해보면 좋죠. 하지만 그게 과연 투입 요소 대비 결과값이 잘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실행은 좀 무모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꼭 해야 되는 거, 그 부분하고 실행, 우리가 꼭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리 상황, 이 간극을 최소한으로 맞추는 작업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들을 키퍼포먼스 인덱스, KP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략을 아주 낮게 잡고 실행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전략은 조금 더 높게 갈 방향이 명확하다면 조금 상위 수준으로 잡고 실행을 조금 더 과하게 진행해서 효과를 높이는 작업들을 기존의 산업들은 많이 했다면 요즘은 효율 중심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힘들고 또 과잉 노동 또는 과한 노동의 강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것도 마켓 인사이트의 차이겠죠.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한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진국이 저희가 되면서 뭐 50 몇 시간, 40 몇 시간, 이제 뭐 30 몇 시간으로 주 근무 시간들이 계속 줄어갈 거고, 줄어간다는 건 임팩트 있게 핵심 업무만, 또 생산성이 매우 좋은 일들만 집중하는 것으로 함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조금 다른 관점을 보면 노동 강도가 과거에보다는 되게 빡세졌다, 힘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느 것이 좋은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차이, 효율과 효과, 또 노동의 강도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기준점이 달라지고 평가의 결과들도 또 요구하는 결과들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요즘 이제 기업들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또 신속하게 또 다양한 분야로 또 초연결, 혁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분야에서 1위 가장 잘하는 사업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또 둥글둥글한 또 음, 한국의 재벌이라는 구조와 좀 다르게 뭐 함께 이루는 회사, 함께 경영하는 회사, 뭐 주주가치겠죠? 뭐 이해가치, 이해관계자의 가치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에서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수용해야 되는가? 그럼 글로벌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옳은 건가? 그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저희는 좀 잘 해야 되는 또 우리가 항상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들 하지만 뭐 전 세계 지구 뭐 본을 놓고 맵을 보고 보면 작은 점화 하나로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고민 때문에 마켓 인사이트는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도 한 축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how to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결정 또는 어, 행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 원료겠죠. 소재들이 뭐 우리가 그냥 땅 파서 또는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소재들도 존재합니다. 뭐 배터리의 전자석, 배터리의 음극재, 양극재, 히토류, 뭐 그다음에 경량합금 이런 것들이 그냥 마당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국가마다. 뭐 석유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의약품도 특정한 원료들이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공급이 안 돼서 많이 놀랬던 상황.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걸 도입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붐업이 확 된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딸리는. 음, 기다리세요.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뭐 그 상황이 병증에 진화하는 확산되는 속도보다는 느렸으니까 공포감이 극대화됐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도 이걸 수익 사업으로 하기에는 전 지구촌 인류의 문제인데 여기서 뭐 왕창 땡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긴박했던 상황이 불과 2, 3년 전에 있었죠. 이런 과정들이 또 도래한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 전 국가들이 음, 산업방어라는 개념, 국가안보, 보건안보라는 개념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요즘 많이들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금은 매우 편리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혜택을 본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제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누적시키는 데이터가 누구를 위해 누군가가 점유해서 독점화한다면 이건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아는 제3의 인물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다. 뭐 이랬을 때, 이게 맞나? 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나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전문가라는 그룹들이 한꺼번에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동시에 뭐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매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내가 뭐 내가 모르는 제3자가 나를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 그것처럼 유리방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면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빅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불편들을 개선하는 작업들 매우 호황이지만 어느 순간에 시각이 반전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약산업에서 빅테크를 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돕는 부분들은 그 비효율성의 개선이에요. 워낙 이제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 이제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에서 보통 오기 때문에 얘를 빨리 판단하고 측정하고 관리해주는 것들이 시간 비용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 또 많은 환자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약, 약 효능을 또는 어떤 처방을 어떤 조치를 통해서 어, 병증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임상하지 않았으나 임상 백데이터가 쫙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훨씬 좋죠. 또 환자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니까 판매하기가 좋을 텐데 또 뭐 공급 기준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수익 모델 또는 수익 전술들이 있을 거예요. 박리담회로 할 거냐, 아니면 고가 정책으로 갈 거냐. 결국 산업에서는 수익 룰을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를 활용하면 조금은 능동적이고, 조금은 효율적이고, 조금은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좋은, 어,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반전이 되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뭐 양쪽을 다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인사이트는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한번 발라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생각했던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뭐 CMO, CDO, CRO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매니팩처링을 도와주거나 오퍼레이팅을 도와주거나 레귤러터리 어페어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 이게 어찌 보면 역할 나눔일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부분들.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하면 훨씬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효율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매번 똑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 할 줄 알지만 역할을 나눠서 최적화되는 또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효율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역할 나눔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종 산업 간에 연결을 하거나 뭐 생산 장비, 설비들을 최대한 빨리 또는 최대한 잘 운영하면 많은 생산량을 만들 수 있으니까 CMO, CDO라는 부분들, 디벨롭도 위탁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쪽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으면 빨리 걸것값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또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산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일부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진화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반합이라는 원리처럼 합쳐졌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교합되는 이런 상황들로 계속 진화가 될 거라서 전문화가 되면 통합화가 되고 또 통합화가 되면 또 특화 과정으로 분리가 되거나 융합이 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될 텐데 마켓 인사이트를 검토할 때는 이런 이제 정반합에 대한 개념들 또 점선면 뭐 작은 점에서 점들이 연결되면 선으로 연결되면 면을 구성하려고 하는 클러스터화를 하려고 한다. 또 그렇게 조직이 생기면 다시 흩어지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화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나 정보들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궤를 연결한 연결 포인트를 찾는 거고요. 음, 다들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지만 글쎄 또는 이렇게 보면 좀 다른데 이런 이제 다른 제3의 시각을 또는 조금 엉뚱한 시각을 접근시켜서 이럴 땐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궁금증, 창의적 시도죠. 창의적 관찰이고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뭔가 메시지가 생기면 와, 이렇구나. 이걸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융합적 사고이고 융합적 태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때는 이걸 창조적 사고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창조와 융합은 뭐 따로따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면의 양면? 앞서 이제 정반합처럼 창조를 한 걸 바른 거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다른 시각 또는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방어적 기질로 갖는 게 이제 반대편이고 이걸 합쳐서 융합. 그럼 대안을 만들거나 리사이클을 만들거나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보자 라고 하면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이거나 아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인데 마켓 인사이트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켓 인사이트는 전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인구수가 바뀌거나 뭐 가구 수가 바뀌거나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요구 사항들, 니즈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자동차 그러면 예전 산업화 시대에서는 튼튼해야 되고 잘 안 망가져야 되고 많이 실을 수 있고 많이 탈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가치관이었다면 지금은 혼자 또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자동차가 기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소비자의 성향의 차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가족, 대가족들이 있었으니까 못해도 4명, 6명 이렇게 탈 수 있는 차량들. 그래서 5인승, 7인승, 9인승 이런 개념으로 차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다면 지금은 2인 가족, 뭐 3인 가족, 1인 가족, 독거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뭐 차가 굳이 4인용, 5인용으로 탈 수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잉여의 공간을 캠핑 또는 문화 또는 축소를 시켜서 아예 반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스마트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2인용 차량들, 전기차 같은 것들이 이제 슬슬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대의 흐름, 가구 수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게 수요의 변화가 생기니까 미리 조치해야 된다. 뭐 그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으나 캠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잉여의 공간들을 하이브리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또 구매해서 사용하면 소유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빌려 쓰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소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라서 생산보다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유즈풀한 상황으로 돌리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켓 인사이트도 음, 문제를 바라볼 거냐, 문제의 결과를 바라볼 거냐, 과정의 변화를 바라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인사이트를 받는 또는 찾아내는 또는 확보하는 방식에서는 뭐 일단 관찰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지 못하면 불편한 게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공감이 됐지만 나랑 뭐 관련 없어 라고 하면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찰하고 공감하고 경험을 해보면 그들과 바인딩,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켓에서 누가 어떤 것들을 사는지 많이 사는 부분들은 이제 줄을 설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픈런 매장들 뛰는 거 보면 줄 서 있는 곳 가게는 맛있다. 철칙이잖아요.
근데 맛없는 곳에 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무료급식소라던가 배급소라던가 뭐 이런 데면 줄 서 있다고 다 맛있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시간 단위로만 운영한다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못하니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남편이 임신의 힘듦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게 체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경험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산모를 보호하고 케어하려고 할 거고 또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여성성에 대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태풍 왔을 때 우리 창문 깨지지 말았으면 해서 X자로 막 태핑 붙이고 하는 것들 참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창틀에 진동들, 공기가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창문을 깨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정보 또는 임상 정보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요즘은 이렇게 X자로 잘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관찰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을 경험했는데 실증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더 높은, 더 좋은 효율들을 찾아가는 거. 그런 것이 변화, 혁신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것,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사이트의 중요성은, 음, 산업 분야에서도 뭐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산업이 어떻게, 기업이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우리가 미리 가 있을 수 있거나, 우리가 피할 수도 있거나, 꼭 굳이 안 부딪혀도 되는데 꼭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통 경쟁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꼭 높은 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뭐 혁신의 발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기회를 봤으니까, 또 체감했으니까, 공감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경험, 노하우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이 마켓 인사이트를 알아가야 되고 마켓 인사이트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돈하고 싶습니다.